지난 수업에서는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abstract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의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문법적인 요소의 하나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일단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abstract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abstract 클래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abstract 클래스 안에는 abstract 메서드가 도 있을 수 있고, 또 abstract 메서드가 아닌 그냥 보통의 메서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본질적으로는 abstract 클래스와 이제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abstract 클래스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경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오로지 abstract 메서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abstract 클래스를,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abstract 클래스죠. 그것을 우리가 따로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이제 예외적으로 그 static final 데이터 멤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바에서 static final 데이터 멤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final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atic final 데이터 멤버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C 언어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define 이렇게 해서 어떤 상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상수 값은 당연히 이제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자바에서는 static final 멤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이렇게 static final 데이터 멤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약간 이제 짜투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일단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 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 abstract 메서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abstract 클래스를 우리가 추상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자체도 abstract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인터페이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요에서는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pa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개의 메서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건 어차피 abstract 메서드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이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건 어차피 abstract 메서드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public double, 뭐 calc salary, salary도 이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두 개의 abstract 메서드와 그리고 하나의 static final constant로 구성된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그냥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그냥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를 extend 할 수 있고, 또 폴리모피즘이 적용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냥 일종의 좀 극단적인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그냥 인터페이스인 거고,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이제 extend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클래스 프로페서가 어떤 다른 클래스를 extend 할 때, 이게 클래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는데, 인터페이스를 extend 할 때는 우리가 이제 extend라고 하지 않고 implement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extend가 아니라 implement다 라는 것 정도가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어떤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극단적인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프로페서 클래스가 만약에 payable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임플리먼트 한다는 얘기는, 이 payable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 두 개의 abstract 메서드를 실제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implement라는 이 키워드가 매우 적절하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오로지 이렇게
abstract method만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상속받는 클래스는 이게 이제 그냥 abstract 클래스의 경우에는 abstract method와 이제 abstract method가 아닌 보통 method가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보통 메서드들은 그냥 상속을 받는 거고 abstract method는 내가 실제로 구현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짬뽕된 관계라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abstract method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딱히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기보다는 얘가 지정한 abstract method들을 내가 다 실제로 구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문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인터페이스는 극단적인 추상 클래스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대체로 크게 일단 그 본질은 이제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런 게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규칙을 그냥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규칙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지 또 abstract class라는 걸 사용하는지 이런 것에 능숙해지는 것에는 이제 뭐 시간과 또 우리가 이제 충분한 예제들을 보지 않고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제 shape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입력으로 뭐 사각형이나 원이나 직각삼각형 같은 이런 도형들을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도형들을 입력받아 저장한 상태에서 뭐 얘네들의 면적이나 둘레 길이를 계산을 하고 또 이 도형들을 면적에 관해서 면적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하고 이제 이런 종류의 기능을 가지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이제 예제를 위한 예제에 가깝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 프로그램의 실행 예를 살펴보면 역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도형들을 add 명령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rectangle이니까 이게 직사각형을 의미하고 하나의 직사각형은 이제 너비와 높이가 있으면 되니까 이게 너비, 높이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circle입니다. circle이어서 원의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만 있으면 되니까 요 O는 이제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이렇게 직각삼각형도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add t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직각삼각형도 역시 너비와 높이 너비와 높이 이렇게 뭐 3, 2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들을 뭐 모든 임의의 도형을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는 이런 직사각형, 원, 직각삼각형 이 세 가지 도형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how라는 명령어는 현재까지 입력된 도형들을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별 의미는 없고 그냥 뭐 사각형인데 너비가 1이고 높이가 2인 사각형, 원인데 반지름이 5인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how detail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출력을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인데 너비가 1이고 높이가 2인데 면적은 그러면 사각형인데 1, 2니까 면적은 2겠죠. 면적은 2고 페리메터라는 건 이제 페리메터라는 건 둘레 길이를 뜻합니다. 둘레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둘레 길이는 이게 1, 2면은 둘레 길이는 6이겠죠. 둘레 길이는 6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circle 1인데 반지름이 5이고 그러면 면적은 뭐 파이 r 제곱 이렇게 파이 r 제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78.5398 뭐 이렇게 되고 둘레 길이는 이제 2파이 r이죠. 2파이 r 이렇게 계산하면 31. 뭐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더, 사각형인데 너비가 2이고 높이가 6인 사각형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ort라는 명령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sort 명령어는 현재까지 입력된 도형들을 그 도형의 면적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sort를 하고 난 다음에 show detail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3개의 도형을 입력을 했는데 그 세 도형을 면적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얘는 면적이 2고 10이고 얘는 78.5니까 면적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출력해. 그러니까 sort는 그냥 정렬을 하는 거고,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show나 show detail을 하면 이렇게 면적 순으로 정렬된 상태로 출력이 되도록, 물론 exit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케줄러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실제로 입력되는 그 데이터들은 사각형이거나 원이거나 아니면 삼각형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의 사각형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뭐 클래스 렉탱글, 또 하나의 원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하나의 원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서클, 또 하나의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이렇게 3개의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도형들이 뒤섞여서 여러 개가 입력이 되니까 그걸 내가 어딘가 저장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하게 되면 사각형은 사각형들끼리 모아서 따로 저장해야 되고, 원은 원끼리 모아서, 또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모아서 따로따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정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에 그냥 입력된 모든 도형들을, 그게 원이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배열에 쭉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들을 우리가 하나의 배열에 저장을 하려면 이제 폴리모피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이 3개의 클래스의 공통의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렉탱글, 원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서클, 또 삼각형을, 그런데 이제 임의의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어서 제가 이름을 right triangle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별개의 클래스로 둬버리면 우리가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셋은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공통점이 어떤 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형, 그러니까 shape이라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각각이 이 shape 클래스를 extend 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의 타입은 이제 shape 타입의 배열이 될 거고, 배열 이름을 우리가 shapes라고 한다면 shape 타입의 배열이 될 거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건 사각형, 어떤 건 circle, 뭐 어떤 건 또 사각형, 어떤 건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그 객체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배열에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show detail 같은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sort 같은 걸 하려면 이 각각의 도형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의 면적을 계산을 해주거나 자신의 둘레 길이를 계산해주는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compute area와 compute perimeter라는 두 개의 메서드가 각각 그 도형별로 면적과 둘레 길이, 왜냐하면 이 메서드는 따로따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과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는 메서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터 페리메터 메서드가 이 쉐입 클래스 안에 없게 되면 우리가
지난 예제에서는 예를 들면 is relevant 같은 메서드를 우리가 각각의 이벤트 클래스에다가 뒀지만 이벤트 그러니까 이 슈퍼 클래스인 이벤트 클래스에 없게 되면 우리가 이제 컴파일 오류가 생기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shape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안에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트 페리메터 메서드를 abstract 메서드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타이핑을 좀 해두었습니다. 섹션 4-2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코드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가 shape 클래스인데 shape 클래스는 물론 이제 abstract 클래스입니다. 이 abstract 클래스 안에 딱히 사실은 데이터 멤버가 뭐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약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shape name이라는 퍼블릭 멤버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shape이 사각형이면 rectangle, 원이면 circle, 뭐 삼각형이면 트라이앵글 이런 이제 쉐입의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만들어 뒀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약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쉐입 클래스의 생성자는 하나의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을 이제 쉐입 네임에다가 저장하는 간단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터 페리메터라는 두 개의 abstract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rectangle 클래스는 물론 이 shape 클래스를 extend 합니다. 이 shape 클래스는 이제 abstract 클래스이고 rectangle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shape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abstract 메서드들을 실제로 여기에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터 페리메터라는 두 개의 메서드를 여기서 구현을 했고, 이건 사각형이니까 데이터 멤버는 너비와 높이, width와 height이고 생성자에서는 너비와 높이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여기서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객체는 rectangle, shape name이 rectangle이니까 rectangle 이렇게 주고 width와 height를 조교하고, 사각형의 면적은 너비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니까 리턴 타입이 이제 더블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너비와 높이를 정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형의 경우에는 면적도 인트겠지만 우리가 이 컴퓨터 에리어 메서드는 쉐입에서 정의한 이 컴퓨터 에리어를 구현하는 거니까 내 맘대로 리턴 타입을 인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쉐입에서 리턴 타입이 더블인 이유는 이게 예를 들면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가 들어가니까 면적이 반지름이 정수라고 하더라도 면적은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abstract 메서드는 사각형과 원을 다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더블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width 곱하기 height를 하면 정수가 돼버리니까 그것을 실수로 타입 변환을 해준 거고, 둘레 길이는 너비 더하기 높이의 2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String 메서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toString 메서드는 그냥 적당하게 이것은 사각형이고 너비는 얼마이고 높이는 얼마이다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클래스 서클도 뭐 비슷합니다. 쉐입을 익스텐드 했고, 그리고 서클은 그냥 반지름만 있으면 되니까 반지름이라는 데이터 멤버, 그리고 반지름의 초기 값을 받아서 어사인을 하고,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할 때 shape name을 circle로 지정을 하고, 면적과 둘레 길이를 구할 때는 파이r 제곱과 2파이r 이렇게. 자바에서는 파이 값을 알고 싶으면 그냥 math.py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toString 메서드를 만들었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트라이앵글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 트라이앵글은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를 포함할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클래스의 이름을 shape 제가 강의 노트에 shape application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를 둘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물론 결정해야 될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그 도형들을 내가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 도형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배열을 private
그 배열은 물론 shape 타입의 배열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형성을 활용할 거니까 shape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야 그 안에 사각형, 원, 삼각형 이런 걸 구분 없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new shape. 이 부분은 이제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array 더블링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public int capacity는 처음에 이렇게 10으로 하고 퍼블릭일 이유는 없겠죠. 강의 노트에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initial capacity를 100이라고 하고 capacity는 initial capacity라고 하고 그리고 shape의 크기를 capacity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initial capacity라는 변수를 하나 더 두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shapes는 실제로 도형들이 저장될 배열이고 n은 거기에 저장된 도형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고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스캐너를 하나 만드는데 그 스캐너를 이 어떤 메서드 안쪽이 아니라 여기에 스캐너 키보드는 그 스캐너를 생성하는 것까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system.in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process command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사용자의 명령어를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이 안에서 할 거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 하나의 shape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객체 안에 있는 프로세스 커맨드를 호출해 주는 것으로 메인 함수가 할 일은 끝나고 이제 모든 일들은 이 프로세스 커맨드 메서드 안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 똑같은 패턴의 코드를 지금까지 이제 뭐 꽤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system.out.println에서 먼저 화면에 $사인을 출력을 하고 줄을 바꾸면 안 되겠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명령어가 equals add냐, 만약에 add면 그냥 handle add 메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else if 뭐였죠? show면 명령어의 종류가 add, show, sort, exit이죠. 이게 show 명령하고 그 다음에 show detail 명령은 좀 사실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 두 개는 따로 떼지 말고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show거나 혹은 show detail이면 그것은 handle show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만약에 sort이면 뭐 일단 이렇게 해놓죠. handle sort 이렇게 하고 그 다음 exit이면 break해서 얘는 왜 여기 있죠?
브레이크해서 while물 빠져나가고 kb.close를 여기서 해주고 일단 전체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이제 이렇게 급하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handle, add, handle, show, handle, sort를 각각 구현을 하면 되겠죠. 예, handle, add, 또 handle, show. handle이라는 건 이제 다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dd를 다루겠다, 여기서 다루겠다. show 명령은 여기서 다루겠다. 뭐 sort 명령은 여기서 다루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메서드 이름을 handle, add, handle, show, handle, sort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add부터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andle, add 부분을 구현을 해보면 일단 이제 add 명령의 그 규칙은 ad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add 하려는 도형이 사각형인지 원인지 혹은 삼각형인지 이런 걸 이제 RCT라는 글자로 입력을 하니까 먼저 그걸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의 타입은 kb.next 역시 이렇게 하고 물론 한 글자지만 RCT 이렇게 한 글자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스트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 그냥 정수나 아니면은 스트링 단위로 입력을 받으면 이제 간단한데 이걸 이제 문자 단위로 입력을 받게 되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열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열이 if 이 타입이 R이냐 아니면 C이냐 아니면 T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if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스위치문을 이제 이번에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스 R 그 다음에 케이스 C 케이스 T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T로 입력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위치문에서 이 이제 우리가 요 데이터의 타입이 지금은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스위치문을 쓰는 것은 사실은 C 언어에서는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쓰려면 여기 비교 대상인 데이터의 타입이 정수, 실수, 문자 같은 이런 이제 기본 타입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자바도 초창기의 자바, 제가 정확하게 자바 버전이 얼마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창기의 자바에서는 이렇게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바 6인가 7 뭐 그 정도부터 자바 언어에서는 이렇게 문자열도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게 R이냐 C냐 T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해줘야 될 일들이 달라지겠죠.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R이라면 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는 1, 2 이런 이제 너비, 높이 이렇게 그러니까 int width는 다시 키보드 점 이번에는 정수니까 next int 이렇게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또 int height는 키보드 점 역시 next int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으면 그것이 사각형의 너비와 높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의 렉탱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렉탱글을 만드는데 너비는 W고 높이는 H인 렉탱글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add 이름을 add shape이라고 할까요? add shape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배열에 추가하는 일은 이제 add shape 메서드에서 처리하도록 하죠. add shape 메서드를 그래서 만들어 보면 일단 이제 add shape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add shape rectangle이지만 우리가 add shape 메서드는 여기에서만 호출할 게 아니라 서클을 만들어서도 add shape를 할 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려면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 shape을 우리가 shape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사각형도 add하고 원도 add하고 삼각형도 add하고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배열 shape의 n번째 자리에 이 r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shape 이렇게 하죠. shape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array reallocation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열이 이렇게 꽉 차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array reallocation 부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저는 구현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reallocate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배열이 꽉 찼으면 사이즈가 아니라 n이죠. n인데 타이핑 오류가 있었네요. 사이즈가 아니라 n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쉐입의 개수고 capacity가 배열의 크기인데 만약에 꽉 찼으면 reallocate를 하고 reallocate에서는 먼저 capacity를 2배로 한 다음에 새로운 배열을 할당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배열로 이제 카피를 하면 되는데 전에는 우리가 for문을 이용해서 카피를 했는데 사실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한 배열의 데이터를 다른 배열로 통째로 카피하는 그런 메서드를 array copy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 간단합니다. 요 배열에 있는 내용을 요 배열로 카피를 하는데 요 배열에서 시작 위치 제로에서부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요 배열의 시작 위치 제로에 카피를 하는데 카피될 데이터의 개수는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요 shape 배열의 시작 위치 제로에서 shape.length 개의 데이터를 배열 tmp의 시작 위치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다음으로 쭉 카피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rray copy 같은 메소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냥 구현을 생략할 텐데 여러분은 한번 그대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andle add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도형이 사각형이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좀 너무 이렇게 뭔가 거창하니까 이렇게 좀 줄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이 라인 수를 줄이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꼭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하지만 이제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제 한 줄로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2개의 정수를 연속적으로 입력받은 후에 그 두 정수를 너비와 높이로 하는 사각형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 객체를 add shape 해라 이렇게. 그러면 요 서클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서클에서는 물론 서클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원의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입력을 이렇게 하나만 받아서 서클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이제 그리고 물론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 되겠죠. 스위치 문을 쓸 때는 이 브레이크 문을 각 케이스마다 브레이크 문을 빼먹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add shape를 해서 이제 add 명령을 처리했고 그 다음 show나 이제 show detail 명령을 처리할 때 이제 handle show를 구현을 해보면 이 show와 show detail 명령의 차이는 뭐였냐면 show 명령은 그냥 간단하게 출력을 하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각 그 객체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show detail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면적이나 둘레 길이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핸들 show를 호출할 때 이게 지금 show 명령인지 아니면 show detail 명령인지를 이 핸들 show 안에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detailed 이런 매개 변수를 하나 두어서, 그러니까 요게 true면 show detail 명령이고 이게 false면 그냥 show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얘를 호출할 때 이게 show detail인지 아닌지를 true false로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제일 뭐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커맨드가 show detail이냐 아니냐, 그래서 show detail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show 명령인지 show detail 명령인지를 알 수 있게.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제 간단하죠. i equal 0에서 i가 n까지 모든 도형에 대해서 우선은 system.out.println을 한 다음에 이 shapes i.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shapes i.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그냥 출력하면 일단 show 명령은 그냥 이걸로 충분하겠죠. 물론 이제 약간의 이렇게 앞에 이제 번호를 붙여둔다든가 1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약간 추가를 하면 되겠죠. 뭘 추가하면 되죠? 그냥 i를 출력하면 0부터 되니까 i 더하기 1을 하면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점 하나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이제 넘버링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show 명령이니까 만약에 이게 show 명령이 아니라 show detail 명령이었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각 도형에 대해서 면적은 얼마고 둘레 길이는 얼마다 라는 것까지 여기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detailed가 true라면 그때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앞에서 몇 칸 이렇게 띄워야 되니까 몇 칸 이렇게 띄우고 the area is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shapes i의 면적을 출력하면 되니까 compute area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똑같이 the perimeter는 compute perimeter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add r이고 2, 3 add circle인데 4 add r이고 1, 2 add circle인데 8 show 하면 입력된 순서대로 사각형인데 너비 2, 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 show detail 하면 각 도형에 대해서 면적과 둘레 길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일단 이제 sort를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서 이제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